아유, 전 대통령 아들님 좀 참으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협주입니다. 저번 방송에서 방송 좀 전에 한 2시간 전에 아베 총리가 이제 실각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한 4개월 전에 예언해 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아베 총리하고 이제 트럼프 아베 지옥문에 들어섰다 예언한 게 있었는데, 그게 맞아서 그때 얘기할까 하다가 얘기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국가의 지도자, 뭐 총리나 대통령과 국군이 과연 비례할까, 이게 이제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쭉 이제 뉴스를 접해보니까 역시 제 느낌대로 이제 지도자 운하고 국운하고는 비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라는 게 항상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재물운은 지금 되게 좋은데 몸이 아프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바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면 몸도 안 아파요. 항상 운이라는 거는 나쁠 때는 몸이 아프면 돈도 안 들어오고 직장운도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운이 이제 같이 흘러가지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건 나쁘지 않다.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김홍걸 의원을 예를 들어가면서 사주를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왜 지도자 운과 국운이 비례하나 하고 일주일 동안 제가 한번 혹시나 해서 저도 한번 이게 맞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맞는 것 같아요. 아베가 총리로 있을 때는 일본에 아마 코로나 환자가 1000명 이상이 막 하루에 확진이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실각이 하고 나서 아베가 딱 총리에 내려오고 나서 500명을 확 줄었어. 그날. 그리고 나서 뭐 해제도 풀리고 이제 안정이 되더라. 이번에 일본은 역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아베가 혹시 그걸 알고 내려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려왔으면 진짜 그 사람은 영웅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베는, 저는 별로 아베를 좋아하진 않아요. 한국 사람도 물론 아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아베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으로 봤을 때는. 요번에 작년에 그 사태를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배상 문제로 이제 일본 기업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압류를 들어갔었잖아요. 그럼 어쨌든 아베 입장에서는 자기 국민의 어떤 재산권을 침해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마 여러분도 한번 제 방송을 한 4개월 전에 했던 걸 한번 봐보세요. 제가 내용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구독은 안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제 예언이 맞았구나. 그때도 제가 그랬어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시켜놨지만 아마 올해 운이 나쁘고 대운도 나빠져서 이제 내려올 것 같다. 그것도 예언이라는 소리까지 가면서 제가 아마 예언을 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방송 확인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아베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겠죠. 어쨌든 아베는 일본 국민을 위해서 피해가 갈까봐 이제 욱해가지고 뭐 수출 규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잘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도자 운이 나쁘면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국운하고 비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가 막 확진이 된다든지, 트럼프도 지금 제가 풀어봤을 때 운이 굉장히 나빠서 지옥문에 들었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제 방송하고 나서부터 퍼졌어요. 완전 확진이 되고 온 지금 코로나 때문에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도자의 운하고 비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본 국민은 참 좋은 지도자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운이 나쁘고 건강이 일단 나쁘면 그 사람들은 알거든요. 모든 운이 다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제 생각은 그냥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한번 권력을 잡으면 그걸 참 내려놓기가 힘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죠. 예를 들어서 박정희 때부터 전두환, 그 내려놓을 때마다 얼마나 힘들게 내려놨어요. 뭐 내려놓기 싫으면 나중에 깜빵까지도 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때가 안 좋고 내가 운이 좀 나쁘고 예를 들어서 힘들 때는 진짜 모든 걸 내려놓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사주 풀기 전에 이슈되는 걸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만희 총재도 구속이 된다고 몇 달 전에 예언을 했었는데 7월 달에 제가 구속된다 했는데 구속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제가 다 죽었다 그랬는데 제가 나타나는 날짜까지도 예언을 했었고, 근데 요 근래에서는 뭐 누구예요?
전 방송이었죠. 최대집. 운이 굉장히 좋아서 잘못 건드렸다. 그래서 아마 최대집이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었는데 어저께인가요? 100기를 들었더라고요. 정부에서. 아마 문재인 정부가 일반 개인 단체한테 100기를 든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운 좋은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누구나 다 일진이 나쁘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일반 국민이든 뭐 대통령이든 누구나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했을 때 그 일진이 나빠서 실수한 거를 남 탓으로 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즘 TV를 보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뉴스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같은 내용을 보면서도 생각의 차이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뭐 정광훈 목사 그 구상권이란 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새 뭐 TV만 틀면 구상권이야. 구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뭐 어떤 손해를 끼쳐서 나중에 이제 청구하는 걸 구상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제는 또 서울시에서 지하철 요금이 줄어서 그것까지 이제 구상권을 청구했더라고요. 전 목사한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확진을 시켜서 그 확진에 대한 숫자만큼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사실은 저는 뭐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얘기가 다 이상하게 전목사 쪽으로 다 흘러가는 것 같아요. 광화문 집회 전목사 쪽으로 전부. 예를 들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끔 와요. 여기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오면 뭐 전목사 얘기하면 치를 떨어요. 그럼 당연하죠.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들은 생계예요.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예요. 뭐 2.5단계, 뭐 처음 들어본 거죠. 저희가 뭐 2.5단계, 3단계에서 뭐 2.5단계를 실시했을 때 과연 이게 물론 방역에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사랑교회 사람들, 그 다음에 정광훈 목사 쪽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정광훈 목사 연설하는 내용을 제가 한 3번인가 들어봤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게 사랑교회 사람들은 절대 여기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하고 연설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TV에서는 한 번도 안 해주더라고. 근데 이제 개중에는 물론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뭐 진짜 불만이 있거나 나라에 어떤 얘기를 하고서 집회를 참석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확진이 막 이제 퍼졌다 이렇게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일부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 목사가 전부 다 뭐 다 참가해라 이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연설문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허가된 집회니까 자기는 잠깐 찬조 연설하러 나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교회 그 어떤 확진이 되거나 의심스러운 환자가 있으니까 못 나오게 한 건 사실이에요. 뭐 목사가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참가를 한 거겠죠. 말 안 듣고. 이제 그거를 이제 서울시청에서는 이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도 구상권 얘기가 들으니까 저도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국가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정책으로 대북 정책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연락사무실 하는데 뭐 한 400억 뭐 굉장히 뭐 몇백억이 들어서 이제 그걸 져서 운영을 하고 거기 월급이 나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북 정책을 잘못해서 하루아침에 진짜 제가 폭파되는 순간 돈이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게 국민의 혈세예요. 세금이라는 거는 물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세금 돈 잘 벌고 기업체라 그런 사람 돈 많이 내니까 다 세금 낸다. 뭐 나는 뭐 세금 조금 내니까. 근데 세금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진짜 일도 못하고 노숙하시는 분도 세금은 내요. 왜? 세금에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그럼 직접세라는 거는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고, 간접세라는 건 우리가 담배만 펴도 세금이 붙는 거예요. 영화를 가도 영화진흥세가 있고, 공원에 가도 세금이 있고, 무슨 요금을 내도 세금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금이 다 있단 얘기예요. 간접세가.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연락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돈으로 진 것도 아니고 문 대통령 사비 털어서 진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과가 한마디도 없어요. 누구도. 정부든 민주당이든 아무런 사과가 없이 그 당시에 언론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뭐 이영학인가 그 저 삐라 이렇게 날려서 그것 때문에 폭파했다 그런 식으로 다 돌린 거야. 남 탓을 또. 그러면 국민들은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할까요? 아니면 정부에 청구하는 게 맞나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려서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보고서 참 어떻게 저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까 하는 생각이 일가족이 나오더라고요, 동영상에서.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격리 대상자였나봐. 코로나 접촉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이제 격리를 해제해서 이제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제 아마 걸려서 구상권 청구된 얘기를 홍보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TV를 봤는데 딸이 아빠한테 원망을 하더라고. 아빠는 왜 돌아다녀서 지금 집 팔게 생겼어? 부인도 우리 집 이거 3억이나 되는 거를 이거 팔고 나면 어디 나 앉을까? 물론 그런 홍보 영상이 진짜 일반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나도 저렇게 예를 들어서 확진된 자하고 접촉해서 격리를 이렇게 이탈해서 하면 저런 망하게 생겼구나. 하지만 그거는 가족 간의 분열을 시킨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코로나 걸려서 힘들어서 불안해 죽겠는데 언젠가 누구나 다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는 요새는 무감염으로 이렇게 전파를 많이 한다니까 지나가다가도 진짜 재수가 없으면 일진 나쁜 날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모아놓은 집 한 채 있는 거를 다 구상권으로 줘야 돼요? 그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 걸 또 어여비 방송으로 내보내는 그런 방송사가 있고. 근데 왜 국민들한테만 뭐 이렇게 자꾸 벌금을 물리고 구상권 청구하나?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서울시장 성폭력 해갖고 이제 자살했죠? 부천시장 지금 성폭력 해가지고 지금 재벌걸 선고하죠. 충남도시장 또 성폭력 그러면 행정 공백이 생겨요. 지금 서울시 예를 따르면 지하철 요금이 줄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행정 공백이 생겨가지고 서울 시민이나 부산 시민이나 충남 시민이 다 손해본 거는 누구한테 청구하냐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좀 있으면 재벌걸 선거에 국민은 코로나 때문에 밥도 제대로 저녁 때 나가서 못 먹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사생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정부의 말을 다 따라주고 있는데 고위층에 계신 시장이나 지사께서 코로나가 할 때 같은 공무원 어린 공무원들 성추행해가지고 그것도 세금을 들여서 멋들어진 시청에서 그런 성추행을 벌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좀 있으면 재벌거를 선고하죠. 그 재벌거 선고해서 또 그 막대한 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1년짜리 또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든지 무소속 국회의원 같으면 저는 이런 법을 발의할 것 같아요. 정부나 쉽게 말해서 공천을 잘못한 당, 그 당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 그 당들은 다 국민의힘이라든지 민주당은 다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 당비를 또 다 받아요. 몇 억씩 거의 80억, 90억씩 받아. 그걸로 구상권 돈 주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을 공천하는 사람, 공천한 위원회라든지 당대표라든지 이 개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또 잘못된 정책을 만든 사람, 그게 지도자라도 그 사람은 사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돼요. 왜냐면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예를 들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은 똑같아요. 뒤집어 보면 똑같은 내용이라고. 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국민이 잘못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서 벌금을 물리고 권력 있거나 힘 있는 자들은 성추행을 하든 정책을 잘못해서 세금을 날려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 없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들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제 예언을 한마디 해드릴게요. 올 12월 달이 되면 제가 8월 3일 되면 자수가 들어온다 그랬죠. 경자에서 자수.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어때요? 지도자도 화가 없어요. 그럼 비가 오면 불이 꺼진다고. 근데 12월 달 되면 또 눈보라가 치는 운이에요. 그럼 그때는 또 많은 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그럼 잘못된 정책, 잘못된 성추행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그 돈을 재난기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힘든 국민들한테 논아주는 그 법을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뭐 제가 또 서론이 조금 길어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전 대통령 아들님 좀 참으세요. 김홍걸 의원 사주풀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TV에서 이번에 나온 그런 팩트가 나왔더라고요. 뭐 이제 집이 몇 채 있는데 세 채인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상속으로 해서 좀 시끄러웠잖아요. 제가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굉장히 존경하는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IMF 종식을 시켰고 그렇게 박정희 시대나 전두환 시대 때 그렇게 핍박받고 다리 이렇게 절면서 고문받고 그랬어도 전혀 적폐라든지 뭐 그 전에 괴롭혔던 사람을 한 번도 처벌한 적이 없는 대통령.
대통령이에요. 모든 국민이 하나니까 화합하자. 우리 다 용서하고 화합하자. 그래서 이 어려운 IMF를 이겨내자. 그거 하나만 해도 참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부인 돌아가시고 그 아드님들이 이제 재산 갖고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제 오늘 김홍걸 의원 사주를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번에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뭐 집 세 채인데 한 채를 팔아서 이제 팔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아들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그 증여한 이유가 부인이 예를 들어서 원해서 부인이 자식한테 증여를 해달라 그래서 또 부인보다는 또 남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부인이 힘이 센지 그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김홍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김홍걸 사주는 일단 풀기는 아주 되게 이제 편한 사주예요. 일단은 계묘의 계해 기미. 물론 이제 시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양력으로 이제 인터넷에 나와서. 근데 이 사주를 보면 전부 이렇게 물이 되게 많죠. 땅이 이제 김홍걸 본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 물들이 바로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세력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예를 들어서 어디에 있냐면은 부모 자리하고 조상 자리에 앉아 있다 그래요, 역학에서는. 그러면 상전 노릇하는 부인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말로 하면 애처가, 나쁜 말로 하면은 저 약간 공처가적인 사주예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예를 들어서 땅은 되게 작은데 물이 몇 월 달에 태어났냐면 양력으로는 11월 달이에요. 좀 추운 계절에 물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거기에 사주에 햇볕이 하나 없고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서 있다. 거기에 이제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면 이 땅이 이제 김홍걸 본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관운이고 짱이고 명예고 자존심에 해당한다.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아버지,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겨울철에 물이 살짝 어때요? 찬물이 있고 거기에 겨울나무 한 그루, 큰 나무가 한 그루 있고 거기에 어때요? 땅은 조그만 화분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물로 인해서 땅이 질퍽해지겠죠. 그러면 이 물이 본인한테는 부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대중 선생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별로 이렇게 이뻐하는 자식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아버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또 부인도 되고. 이런 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손님들 이렇게 보면은 이 물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땅이 더 진흙탕이 되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여자 하나 만나면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생을 여자를 많이 만나도 아무 이상이 없는 사주가 있고 이런 사주는 결혼해서 또 다른 비가 오게 되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패가 망신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또 뭐냐면 땅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이 되게 많아요. 의심이 많고 예를 들어서 잘 안 믿어요 처음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한 번 어떤 계기로 해서 믿었어 누구를. 그러면 그 사람이 10번을 속여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광신에 잘 빠지는 사주예요.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막 이렇게 광적으로 막 이렇게 빠지는. 자기가 한번 믿는 종교나 믿는 사람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끝까지 믿어요. 그러니까 아주 바닥까지 갈 때까지 믿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완전 바닥치고 나오면 다 잃게 된다고. 그러면 이 물을 없앨 수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해줄 수 있는 건 이 햇볕이 필요한 거죠. 이 햇볕이 이 김의원한테는 엄마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휘호 여사라고. 아주 이뻐했겠죠. 왜냐면 이 햇볕이, 물론 이휘호 여사는 자기 배다른 자식들도 다 이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아들은 끔찍히 위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재산을 다 이 아들한테 물려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물려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심장의 기운이, 제가 방송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심장의 기운이 약해요. 그러면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다고. 그럼 머리 쪽으로 피가 이렇게 안 올라가니까 어때요? 공부를 잘하는 그런 사주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행동도 좀 늦고. 왜냐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뇌에 피가 이렇게 공급이 늦기 때문에 행동이 좀 느려요.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도 떨어지고 좀 행동도 느릿느릿하고 좋게 얘기하면 여유 있고. 그렇지만 능력자 사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 회전이 빠르고 말도 잘하고 어떤 좌석에 나와서 화가 없는 어떤 추미 추장관처럼 뭐 국회의원이 물어보면 버벅거리기나 하고
그건 화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 그럼 어느 정도 이효 여사는 이 아들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 제 추정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로 안 나갔으면 하고 재산을 다 물려준 것 같아요. 그냥 너는 정치하지 말고 그냥 그 재산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평생 써라 물려준 것 같은데, 정치 쪽으로 들어온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효 여사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와서 이제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있잖아요. 무슨 뭐 국민묘지 뭐 파묘를 하는다든지 뭐 이런 소리는 했었고, 남한테 이용당하기 좋은 사주예요. 자기가 어떤 믿음을 또 어떤 사람을 믿게 되면 그 사람 말은 죽어도 믿어요. 아무리 남미들이 다 잘못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믿고 따른다고. 거기에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자식이고 명예고 한마디로 정치예요. 이런. 그러면 나무가 크니까 이 뿌리를 막 내리면 땅이 갈라지겠죠. 그럼 어쨌든 지금 자식한테 증여한 것도 굉장히 마이너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김홍걸 의원으로 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올해는 1년 운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 좋게 흘러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31살 때는 기미 대운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이 이렇게 없는데 땅이 31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더라고. 대운이 60%짜리가. 그 다음 41살 돼가지고 무호 대운. 땅하고 또 화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대운은 정사 대운이에요. 또 이 햇볕이 또 들어왔다고. 이게 60%짜리 햇볕이. 그럼 운이 굉장히 좋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능력이 사주에 비해서, 사주의 능력에 비해서 운이 너무 좋게 흘러왔기 때문에 집은 아마 세 채를 갖고 재산도 많이 이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물은 어때요? 부인이 이 땅을 진흙탕을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자식한테 아파트를 증여한 거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증여를 했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경자년이에요. 8월 2일까지는 경금이었고 8월 3일부터는 자수가 들어왔다고. 그럼 이 자수가 들어온 건 이 1년은 20% 정도 기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가 오면 어때요? 이 불이 꺼진다. 이 불이 꺼지니까 이 불은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 수입이 20% 줄어든 거예요. 어쨌든 자식한테 증여하면서 자기 재산이 없어진 거죠. 뭐 아들한테 증여를 했어도 거기다 이제 증여세도 냈을 거고, 뭐 증여세가 뭐 한 6억 정도 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 이제 손재를 받네요. 뭐 내년 초 정도 되면은 이제 기토가 들어오기, 축중에 있는 기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자꾸 이제 지지율을 높이려고 자꾸 이렇게 남 탓을 돌리고, 이번에 그 사태도 그래요. 간호원가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누가 믿겠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보좌관이 페이스북을 썼다. 그것도 좀 이상해요. 이게 페이스북이라는 거는 컴퓨터에 있는 아이디 이런 걸 다 넣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일이 커지니까는 또 비서관이 그렇게 했다. 그걸 믿는 국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지율을 높이려고 그러면 한마디로 모래사장에 사상 누각 세워놓은 지지율밖에 안 돼요. 그럼 올 12월 달 되면 비 오면 사실은 이 김홍걸 사주나 문재인 대통령 사주나 비슷해요. 화가 없는 거는. 그럼 비가 쏟아지면 어때요? 불이 꺼지겠죠. 그러면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모래사장에 완전히 건물 올려놓은 지지율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편 가르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화합해서 지금 이 어려운, 정말 힘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가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생각을 좀 바꾸셔서, 정말 일진이 나쁘고 생각이 잘못된 날이 있어요. 저도 물론 뭐 방송을 하다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보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일진이 나쁠 때는. 그러면 국민들이 다 이해해요.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아서 생각을 잘못해서 정책도 잘못했고 내가 잘못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더 지지율이 높아지고 국민들은 더 응원할 거라고, 정부를. 신뢰를 갖고 정말 이렇게 꼼수로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지지율을 올리자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물론 정부에서는 그렇겠죠. 뭐 문 대통령이 나라 뭐 망하게 하려고 뭐 뉴딜 뭐 이런 걸 펀드를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뉴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새로운 딜,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 뉴딜이라는 게. 근데 예를 들어서 뉴딜이라는 것도 그래요. 지금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민들이 좋죠. 돈 있는 사람이야 최고예요. 뭐 수익률 세금 감면해 주겠다, 수익률 보장해 주겠다, 원금 보존해, 이것보다 좋은 펀드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자영업자들도 그래요. 자영업자들도 뭔가
뉴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희망에 차요. 그리고 망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저한테 와서 이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인테리어하고 뭔가 이렇게 준비할 때는 내가 큰 돈을 벌 거야.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운이 좋을 때는 그렇게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에다가 지금 비 오면 구근이 제가 나쁘다고 몇 달 전부터 제가 이 유튜브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어도 비 오면 굉장히 나빠진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해가지고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조그만 자영업자처럼 망하면 이 펀드도 망할 수 있어요. 잘못 투자해서.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구근이 나쁘기 때문에 틀림없이 성공은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 부담이 누구한테 가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세금 얘기 잠깐 했죠. 돈 없는 사람은 거기에 뉴딜에 돈을 못 넣어요. 밥도 못 먹어서 줄 서서 그런 사람들 다 세금 내요. 담배 피우는 게 다 세금이야. 그런 세금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한 사람 원금 보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문정부 얘기하는 거.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근데 이건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서민들 세금을 빼다가 돈 있는 사람 원금 보존시켜주는 그 꼴밖에 안 된다고. 잘 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잘 될 그런 운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예언한 게 거의 맞았어요. 이만희 구속된다는 것도 맞았죠. 아베 실각한다는 것도 나왔죠. 트럼프 지금 지옥에 들어갔다는 것도 맞았죠. 김정은이 다 죽었다 할 때 제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추미애 아들 때문에 어때 건들면 난리 난다고 했었죠. 지금 다 맞고 있잖아요. 제 예언이. 주식 그 폭락했을 때 주식 사라고 그랬었죠. 주식 그 산 사람들 돈 얼마나 벌었어요. 제 방송을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곳곳이 예언한 게 있어요. 그 예언이 하나도 안 틀렸다고 지금. 그러면 12월 달에 예언한 것도 맞겠죠. 지금 이 뉴딜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뉴딜 사업은 정말 경기가 좋고 세계 경기도 좋고 코로나도 없고 또 구군도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